아침에 이 집 영토를 살펴보려고 길을 나왔습니다. 좀 늦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쪽은 어제 1차 이렇게 살펴보던 곳이고요. 여기는 이제 두 번째 큰 그러한 농장인데요.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. 저편에 그 방앗간이 보이는 데가 어제 갔던 그 본 목장이죠. 이것이 지하수를 퍼서 용수로 쓰고 목장에서 사용을 하는 줄 알았더니 콜로라도 강으로 들어가는 그 지류가 있어요, 여기에. 그래서 이 강물을 끌어서 쓰는데 수로를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이 편 농수로를 따라서 계속 가보겠는데, 여기에 땅이 아주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누굴 만나면 물어봐야 되는데요. 이게 이제 그 파이프가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이제 여름에 한창 농사를 질 때는 뭐 풀가동 시키면 이 안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이고요. 또 곳곳에 이러한 것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쭉 있어서 그쪽으로 또 물이 공급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. 농장의 가운데로 흘러가는 수로가 이만해요. 그러니까 양쪽에는 이제 전부 알파파 뭐 다른 곡식을 심는 그러한 밭입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리로 계속 가면 이제 콜로라도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바로 아래 있는 그 바하 캘리포니아 그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태평양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태평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을 알뜰살뜰하게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아리조나 그 남부 일대는요, 물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. 어차피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물이니까 아주 그냥 샅샅이 다 쓰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막을 개간해서 어마어마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농수로죠. 이렇게 그 중장비가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크게 돼 있고, 뭐 현재까지는 저 멀리 수십 리 밖에 있는 그 산까지가 이 목장의 영토로 보여서 그리로 가본 길입니다. 저 뒤에 보이는 산에서 그 멀리 속속들이에요. 이렇게 그 눈이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곳에서 밤에 눈이 내리고 낮에 눈이 녹아서 이렇게 이제 광야로 흘러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도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. 여기는 이제 지하수를 퍼서 쓰는 데가 아니네요. 저 살펴보니까. 그래서 이 카메라로는 거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 카메라보다 2배 정도의 성능이 좋은 그러한 망원경이기 때문에 이제 이곳을 이제 샅샅이 살펴보는데, 나가는 길도 이걸로 이제 찾아서 나가야 돼요. 그런데 뭐 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콜로라도 강까지 오늘 갈까?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요, 이 들판에 이 수로에 외가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런데 이 외가리는 멀리서 이렇게 조금 보이면 그냥 금세 날아가 버려요. 이 알파파를 전부 기르는 곳이고, 오면서 보니까 이제 그 밀 기르는 곳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십만 평씩 이렇게 별도로 있는 거예요, 종류별로. 그런데
여기에 이제 잡초가 하나도 없는 것은 그 물을 여기에 한 뼘 정도 대어서 잡초가 완전히 떠서 자라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농법인데, 그 목장에 거기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외부의 차량이 이 농로로 다니지도 말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, 어제.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그 목장을 살펴는 보게 됐는데, 거기에 그 들어가는 입구 문마다 큰 간판으로 써놨어요. 자기네는 그 바이오 영농법, 그게 말이 되는 건가? 바이오 농법으로 그 이러한 모든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떠한 세균 그러한 것들이 침투를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지역이단 말이죠.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말로 하면 그게 뭐지? 그 무공해 그 영농법 있잖아요. 유기농 농법? 예, 한국말로 하면 유기농 농법으로 여기에 제초제나 농약이나 그런 것을 살포하지 않고 그렇게 이 모든 지역을 농사를 지어서 그 젖소 그리고 젖소 송아지 그 수만 마리에게 그 공급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. 그래서 여기 그 농장은요, 이 먹이가 1년 12달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그 알파파 그리고 조금 큰데 이렇게 저 곳곳에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밀 이런 것들은 전부 이미 베어서 거기 갖다 놨고, 이것은 이제 또 다음에 경작해서 그 소에게 먹이는 그러한 이제 풀을 기르는 건데요. 이들의 그 영농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, 자, 여기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이게 한 5,000평 정도에 한 개씩 이렇게 간략한 논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. 밭둑을. 이렇게 한 뭐 5,000평, 10,000평 정도씩 되겠어요.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왜 만들어 놓는가 하면, 여기 그 젖소 농장은 유기농 농사를 진다고 거기에 써놨어요. 그러니까 그 바이오 영농법에 의해서 농사를 지니까 외부인들이 출입도 하지 말고, 여기 그 농로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. 끝도 안 보이는데 그러한 것도 외부인 그 출입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, 그래도 그 친절한 분들에게 나의 사정을 설명해서 여기 허가를 얻어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그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물을 뿌려서요, 이 나이키 등산화 2주 전에 산 거를 다 물로 씻어서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. 여기 들어온 것도 뭐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. 어쨌든 이러한 곳에 잡초가 없는 것은요, 지난 석 달 전에 그 추수하는 데서 벼농사 짓고 또 목화 콩을 수확하는 이제 그분이 직접 얘기를 들려줬어요. 그 영상에 그대로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 말씀이 뭐냐면, 이러한 곳들에는 잡초 제거를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물을 채워서 며칠 놔두면 한 뼘 정도 이렇게 깊이로 그렇게 하면 잡초가 자연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이 한국의 물에서 그 키우는 벼는 그게 이렇게 벼가 많이 자라갈 때 물을 너무 많이 채워주면 벼가 그게 줄기가 약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. 그게 물벼의 단점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건답직파, 그러니까 밭에다가 직접 씨를 뿌려서 그 벼를 생산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오래 채워놔도 그 벼가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농부의 설명이었어요. 그분이 6,000에이커,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,000만 평에 가까운 한 800만 평 정도 되는 그러한 농사를 짓는 분이었었는데, 그래서 이런 데를 저 다녀보면 잡초가 없어요. 이러한 밭도 없고 밀밭, 보리밭 이러한 데 없는 것들은
미국의 영농 방법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여기다가 농약을 뿌리고 제초제를 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냥 짓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몬타나 제가 여름에 7월 달에 뭐 아이다호 뭐 다른 곳 곳곳에 다니면서 그 밀밭, 보리밭 이런 데 촬영한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 찾아보시면 되는데, 이렇게 걸어가면요, 밀밭에 메뚜기가 요 한 평 정도 되는 작은 곳에 수백 마리씩 살아요. 그것은 뭐냐면 농약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미국의 그 농사를 자꾸 이렇게 왜곡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. 지난번에 한국에서 농사를 꽤 짓는 어떤 그 독자분이 있어요. 한 두 달쯤 전에 그 사람 이야기가 그 한국에 자기가 1년에 농약을 5번을 뿌리고 또 제초제를 별도로 뿌려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 한국은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국을 와보지도 않고 모르니까 그 사람의 그 짧은 생각에 한국도 농약을 5번씩 뿌려서 농사를 지으니까 미국은 훨씬 더 많이 뿌릴 것이다,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나의 영상에 댓글로 써서 미국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, 뭐 해롭다, 막 그 자기 나름대로의 막 말을 꾸며서 계속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몇 번은 그 사람 말에 댓글을 해줬는데, 그러한 사람들은요, 그 사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지능이 낮은데 그 사람의 뇌리에 박혀 있는 그 가짜 뉴스 같은 거는 빠지지 않거든요. 그것을 빼려면 내가 왜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? 그 사람 아버지도 아닌데.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차단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말았는데, 하여튼 미국의 영농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. 이제 여기에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면 캘리포니아는 거의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거기 써놓은 그 보드 그 간판에 설명문 써놓고 뭐 등등한 모든 것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. 야, 여기서 저기까지 내가 40리를 넘게 들어왔는데,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반대편으로 또 그만큼 넘죠.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? 그 미국의 그 식품 품질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워요. 그래서 옛날에 한 3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그 진로 소주 이런 것이 뉴욕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조금 팔다가 미국의 식품검사소에서 차단을 시켜버렸어요. 수입을 못하겠어요, 한동안.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진로 소주로 기억이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을 몇 달 동안 여기 들어오지 못하다가 미국에 들어올 수 오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그것을 교민사회에 판매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 주변에 이제 술 좋아하는 분들이 이건 미국의 기준에 맞추니까 술 맛이 영 떨어져 가지고 이게 좀 별로라고 그 얘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그리고 또 라면, 미국에서 만드는 그 신라면 이러한 것이 있어요. 옛날에는 이제 한국에서 직수입해서 들어왔는데 그것도 미국의 기준에 맞춰라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미국의 기준에 맞춘 그 신라면 뭐 그 외에 다른 그러한 그 가공식품들이 생산이 되어서 교민들이 먹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, 그러한 말이죠. 그러니까 그 소주, 나는 뭐 술을 요만큼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, 지금 이 나이까지도. 그래도 그 미국에서 한국에서 오는 그 소주도 미국의 기준에 맞추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나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, 그런 말씀이죠. 저편의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은 내가 그쪽에서 이리로 왔어요.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. 나가려고 했더니 그 철문으로 곳곳을 다 막아놨습니다. 그래서 어쩌면 그쪽을 다시 한 4, 50리를 나가서 그리고 떠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망원경으로 계속 여기저기 살펴보는 거예요. 이제 나가는 통로를 찾으려고, 이 광활한 지역에서. 자,
자, 여기에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떠날 겁니다. 자, 여기에 써 있는 글은요, 뉴트리엔 에이지 솔루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뉴트리엔은 영양소, 그리고 여기에 그 에이지는 식물, 그러니까 사람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. 그 아그리컬처의 약자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해됐다, 뭐 녹았다 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농산물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그 용액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자연에서 만들어진 이 영양소를 식물에게 공급을 해서 이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, 그리고 이것을 먹는 그 젖소도 해로운 그 농약 성분이 몸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건강한 우유를 생산을 해서 사람들이 먹게 하는 그러한 그 미국의 영농 방법이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에 나줄이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수로에서 이제 저쪽에 큰 수로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 작은 수로로 물을 공급을 해서 물이 이제 흘러가면 이 밭에 각 곳으로 물이 들어가는 통로가 여기에 있네요. 하나씩 있네요. 이것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물이 흘러 들어갈 때 여기에 있는 작물들에게 이 영양제를 여기다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 뿌리고 다닐 게 없이 그냥 이 물을 따라서 그냥 영양제가 공급이 되는데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남의 거니까 조금만 틀겠습니다. 여기에 그 수로에 물이 들어갈 때 밭에 자연히 섞여서 공급이 될 수 있는 이 식물 영양제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유기농으로 만든 그 바이오 물질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공해가 없이 자연적으로 자연에서 그 만들어진 그러한 용액을 여기다가 뿌려주는 것이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. 요 작은 수문은 그 영양제와 물을 공급을 할 때 저것을 이제 열어서 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, 그러니까 밭 하나마다 저 수로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한국으로 말하면 그 논의 물고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. 그러니까 이 농로를 따라가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. 수십 리를 계속 이러한 것이 요 한 5,000평 정도씩 만든 밭에 요것이 하나씩 있어서 물도 들어가고 영양제가 희석이 된 것이 같이 들어가서 이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말씀이죠. 아리조나 사막길을 계속 가다가 배가 고파졌어요. 그래서 길을 지나다 보니까 여기 남해 그 팜추리에 야자수 농장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들어왔어. 그래서 분위기 있게 야자수 열매 그늘 아래서 청수 비빔냉면을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.
그래서 나는 아침 식사를요, 오후 나의 일과가 맞춰지는 한 4시 정도, 그 정도의 아침을 먹는 거예요. 그리고 조금 쉬다가, 그리고 이제 영상을 올려서 편집을 하고 뭐 하고 이러면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가요. 그러면 한 새벽 1시나 2시 정도 돼야 이제 그때 잠이 듭니다. 그리고 아침에 좀 늦지막지 일어나서 또 다니고. 그러니까 나의 영상의 콘텐츠는 일부러 뭐 찾아가는 것도 없고 정해놓은 것도 없고, 다니다가 필이 꽂히는 곳에 멈추어서 그냥 야부리를 까는 거예요.